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통당을 이제 김종인이 이제 조선중앙에 백을 업고 들어가서 아주 망쳐먹으려고 이제 칼을 뽑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뭐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 오늘 그 얘기를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통당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는 이제 구제도권 정당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구제도권과 신제도권의 대립 공생 구조입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 종북, 종중, 친북이 엄청나게 대두를 해서 이들이 이제 버젓한 제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제도권, 그러니까 이스타블리시먼트죠. 그리고 저쪽은 올드 이스타블리시먼트. 그래서 이 둘이 대립하고 또 둘이 공생합니다. 공생의 근거는 뭐냐? 분단입니다. 분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둘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신제도권은 지금 무지막지하죠.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국회, 지자체, 노동, 교사, 교수, 환경, 페미, 동성애, 종교, 사법, 경찰, 공무원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통과, 행정, 리까지 이게 이제 숫자로 보면 한 3, 4만 명 됩니다. 촘촘한 먹거리, 권력, 부패, 공유에 의한 퍼플리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퍼플리즘 안 하냐? 아닙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이거 전에 그건 누구죠? 포틴저가 데모크라틱 퍼플리즘, 민주적 퍼플리즘 좋은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뒤집어 엎고 미국의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수구 세력의 그 친중 또는 사회를 망치려는 그걸 뒤집어 엎는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그러한 파퓰리즘 운동을 민주 파퓰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중국과 홍콩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포틴저가. 저는 민주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사회 그대로 옮기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적 퍼플리즘, 약탈적 퍼플리즘, 크리에이티브 퍼플리즘, 프리데이터리 퍼플리즘에서 퍼플리즘을 둘로 나눠봤습니다. 기술, 교육, 서비스, 제도 등에 관한 창조적 혁신 이거를 추구하는 퍼플리즘이 창조적 퍼플리즘입니다. 반면에 반미, 반일, 종중, 친북, 햇볕, 민족, 평화, 페미, 젠더 이런 거를 내세워서 앙심, 르상티망 불어 발음하면 더 멋져요. 르상티망 영어로는 리젠트먼트죠. 이 니체가 주목했던 정치적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 질투심에 찌들어서 사회를 빠가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앙심입니다. 굉장히 재치 있는 그 트위터리안이 한 명 있었어요. 저쪽 진영이었는데 재치가 있고 생각이 창의적이니까 당연히 문재인 진영에서 빛을 못 봤죠. 공이라는 그 성을 쓰는 트위터리안이었는데 그 사람의 트위터 계정 제목이 행동하는 앙심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앙심. 그러니까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비웃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록 저쪽 진영이지만 재치 있고 말이 통하는 친구였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쪽 집안은 이제 약탈적 파퓰리즘은 이러한 앙심, 시기, 질투, 원한에 바탕한 파퓰리즘을 하고 있고요. 그 레시피는 반미, 반일, 종중, 친북, 햇볕, 민족, 평화, 페미, 젠더 이런 것들이 레시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창조적 파퓰리즘, 두 명의 위대한 창조적 파퓰리스트가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을 번영시켰습니다. 한 분은 우남 이승만이고 한 분은 박정희이죠. 이 시대 이후에 구제도권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 구제도권은 차례로 퇴화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전두환 때는 좀 볼 게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해에 만들어 놓은 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전두환이 고스란히 유지해서 경제를 그 선진국으로 향하는 궤도에 진입 성공시켰죠.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노태우가 되면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고요. 김영삼이 되면 저기 뭐야 저거가 그렇잖아요. 저기 뭐 일성이 그 취임 일성 첫 취임사가 한미 동맹도 남북 민족 관계에 우선할 수 없다. 어떠한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 이런 그 햇볕의 원조로서의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이 햇볕의 원조입니다. 햇볕은 김대중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있었고요. 이명박 때 뭐 하던 각을 안 세웠죠, 전혀. 이명박 자신이 저기 뭐야 저기 통영의 그 윤희상 기념사업회에 이사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이명박.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탄핵 와중에 야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해 이 소리 안 하고 거기다 불질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감옥 따라 들어갔잖아. 세상에 바보 등신도 그런 바보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제도권은 점점 퇴화한 거예요. 특히 노태우 때부터 어마무시하게 퇴화를 했어요. 이명박 때 한 번 더 퇴화하고. 이 퇴화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게 이제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광우병 같은 게 국민을 사로잡아서 히스테리로 몰고 갈 수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말이 안 되는 천안함 괴담이 국민들의 8, 90%가 믿는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었잖아요. 이명박 때.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때 이미 나자빠진 거예요. 그거를 긴급 구원투수로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한나라당 당을 살린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구제도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긴급 구원투수 겸 인공호흡기였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공호흡기 답답해서 안 되겠거든. 쥐들이 떼어내서 갖다 버렸잖아요. 조선중앙동화가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 김무성, 유승민 나서서. 그 사람들이 저 지경을 벌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제도권 정당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특히 노태우 이후로 90년대 그러니까 87년 이후로 계속해서 쇠퇴해 왔다. 지난 34년 전부터. 일관되게 쇠퇴해 왔다.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서 초특급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 말을 해보면 어떻게 이놈의 국회가 대가 이어질수록 18대보단 19대, 19대보단 20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다 쫌팽이스러워지냐. 인물이 없다.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김종인이 이제 그 재보궐선거에 전권을 가진다는 비대위원장으로 튀어들어왔다고요. 김종인의 민낯을 보려면 포퓰리즘을 알아야죠. 이 사람은 경제민주주의라는 걸 주장했는데 제대로 된 정치 사상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코노믹 데모크라시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정의, 이코노믹 저스티스 그거 순좌빨스러운 단어예요. 서경석 목사가 그 경제정의 실천 그걸 주장한 건 이해를 가겠는데 이쪽 우파의 사상적 지도자였다는 돌아가신 김상철 변호사,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가 같이 그걸 했다. 이 정신 없는 짓 한 거예요. 같이 하려면 이름을 서경석 목사에 좀 좌파스러운 데가 있으니까 단체 이름을 그렇게 달았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좌파스러웠어요. 실제로 서 목사님이. 그 1990년대에는 그렇게 치더라도 아니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나 돌아가신 김상철 변호사는 거기 브레이크 걸었어야죠. 야, 그 단체 이름이 뭐냐. 공정경제 실천. 공정경제. 경제는 fairness지 justice가 아닙니다. 왜냐. justice 영어에서 바로 알잖아요. justice는요. 보복이에요. 공권력에 의한. 그래서 Ministry of Justice 그러면 법무부를 가르치잖아요. 정의부. 그럼 경제가 보복이냐고요. 경제정의 실천 어쩌고 이렇게 되면 경제보복 실천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거 참 그러니까 결국은 해가 갈수록 경실련이 점점 더 좌파화 돼버렸죠. 좌경으로 갔죠. 이 사람 경제 정의 정도가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아니에요. 경제 디모크라시. 이코노믹 디모크라시라는 건 정치 사상에 족보가 없는 용어예요. 그런 핵에 망측한 족보를 들고 나와서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알려면 파퓰리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싸구려 가짜 파퓰리즘이거든요. 아까 말한 좌파스러운 파퓰리즘이고 진짜 창조적 파퓰리즘이 있다고요. 제가 한 10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 되면 알파벳이 확립이 됩니다. 알파벳으로 가장 위대한 문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 쪽에서는 3,000년경 전쯤에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주영의 지역, 애프로에이시안 지역에서는 서기 3,000년이 조금 되기 전에 모세오경이 나와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도 일종의 알파벳이거든요. 이 자음 소리, 자음만 쭉 적어 나가니까. 이게 이렇게 문자가 확립되기 전엔, 즉 다시 말하면 알파벳이 확립돼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문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산스크리트 알파벳으로 아주 위대한 문서가 나왔고, 리그베다. 그게 그 무렵이에요, 리그베다 나온 게. 그리고 그러한 알파벳으로 또 역시 이란 계열에서는 저게 나왔죠. 자라투스트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의 그 아베스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베스타, 리그베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나온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게 다 그 무렵에 나오는 거예요. 3,000년 이짝 저짝에서. 알파벳이 완전히 확립된 거죠. 그럼 그 전에 뭐였냐? 신관의 문자예요. 하이어로글리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치면 갑골문. 지금 그러니까 한자는요, 신관 문자입니다. 저게 신관이 점칠 때 쓰는 문자예요. 신에게 아뢰기 위해서 쓰는 문자예요. 갑골문 보면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늘 며칠 날 뭐 동쪽으로 출병을 해야 되는지 묻기 위해서 사람 목을 잘라서 500개를 바치니 신께서는 여기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새겨갖고 집어넣어서 거북이 등껍질 갈라지는 거 보고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신다. 동쪽으로 진격. 갑골문 그거 써먹은 거 아니야? 신관의 문자라고 이게 원래. 이걸 하이어로글리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이 어원의 뜻이 뭐냐면 신성한 문자예요. 이게 얼마나 살벌하냐면요. 신관들은요. 그 전에 이집트의 신관들, 이집트 신관들이 이제 거의 한 2,000년 전까지 살아남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읽는 문서가 1,000년 전, 2,000년 전 문서를 지금 자기 시대의 문서처럼 읽어요. 그러니까 신관의 문자가 그렇다고요. 옛날에 고전한문이 그렇잖아요. 고전한문에 달통한 사람들은 제자백과 공자 그 이전에 전국시대 그 이전에 글을 자기 글처럼 읽잖아요. 고전한문. 살아있는 언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알파벳은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거고. 누가 쓰는? 사람들이 쓰는, 널리 쓰는. 이게 엄청난 파퓰리스트적 그거예요. 물론 인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의 혁신과 인쇄기의 혁신. 종이의 혁신이 선행해요. 종이가 싸지니까 인쇄기를 할 수가 있죠. 종이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파퓰리즘이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책을 양피지 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책을 보도록 하겠다. 밭 가는 아이도 주교만큼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위클리프죠. 영국 그러니까 종교교육의 태도. 과학은 명징한 수학으로 표현돼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갈릴레오죠. 지식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현대 과학 방법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우리한테는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로 더 유명합니다. 논문이나 발표문에 어떻게 쓴다. 주석은 어떻게 달고 형태는 어떻게 갖춘다. 형식은 스타일은 어떻게 쓴다. 이러한 컨벤션, 규약 이걸 컨벤션이라고 부릅니다. 컨벤션 센터 컨벤션이 아닙니다. 이때 컨벤션은 규약입니다. 규약을 만들어서 지식을 널리 알려 다른 지식인들로부터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대학문의 방법론 아니에요. 피어 리뷰. 다른 전문 지식인들이 검증할 수 있게. 그러려면 쓰는 스타일이 딱딱딱딱 정리돼야죠. 주석 따는 스타일도 정리돼야 되고. 주권은 자유시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죠.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얘기냐면 어떤 급에서 나오는 얘기였냐면
하나님을 개인이 직접 대면한다라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저게. 개인에게는 본원적 전함성이 있다. 저것도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나 사유재산과 시장 게임을 통해 자신의 풍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시장제도 right to pursue happiness죠.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추구권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시장 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이게 이런 것이 행복 추구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개무시하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행복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게 전체주의고 그 전체주의 구호를 흉내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라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 게 전빨육, 전체주의 빨이 문재인 586 집단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건 전부 그 창조적 파퓰리즘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신증폭기를 가지도록 하겠다. 이게 처음에 PC가 나올 무렵에요. PC를 뭐라고 불렀냐면 앵글버트 같은 인터넷의 아버지는 정신증폭기, 마인드 앰플리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마인드 앰플리파이어를 각 개인이 다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다 이거. 그래서 화면도 만들고 화면 만드는 거에 핵심적인 공로를 세운 게 그전엔 컴퓨터에 화면이 없었어요. 개인이 컴퓨터랑 이걸 못해요. 왔다 갔다를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못해요. 이 컴퓨터가 화면을 갖게 된 게 앵글버트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면 앵글버트가 원래 그 음향심리학자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 장교인가를 했어요. 그 레이더를 화면에서 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게 화면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만든 용어가 마인드 앰플리파이어라는 용어를 만들었었습니다. 누구나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버네슬리죠. 팀 버네슬리. 스위스에 있는 그 방사선 가속기, 어마무시한 가속기가 있는 CERN, CERN 연구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관점을 가지고 WWW, 따따따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도 있죠. 위대한 파퓰리스트가 정치에서 2명이나 있죠. 우남이 승만 대통령. 우리도 나라를 만들자. 빨갱이 침략을 물리치자.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이 지긋지긋한 빌어먹을 빈곤을 떨치고 잘 살아보자. 박정희. 이게 이런 게 다 창조적 파퓰리즘이죠. 오케이. 김정일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창조적 파퓰리즘 뭔지는 알아? 모르면서 낯살 먹어가지고 왜 그따위로 행동하고 처먹고 있어? 이 사람 뭐 경제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화끈한 정책으로 앞으로 가겠다. 아니 뭐 어떻게 망쳐먹으려고 저런 소리를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민주주의라는 게 저게 개념이에요. 개족보예요. 천박한 좌파 파퓰리즘을 더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미통당 간판을 내걸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그 뭐 반미, 반일, 뭐 종중, 친북, 뭐 민족, 평화, 뭐 페미, 동성애, 젠더 이런 거 보면 전부 이게 앙심, 시기, 질투 덩어리거든요. 아니 앙심, 시기, 질투의 본가가 저기 있잖아. 베이징에 있고 평양에 있고 문재인 586에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당신 뭐 하려고 또 앙심, 좌파 포퓰리즘, 앙심, 시기, 질투 게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쟤들보다 더 화끈한 앙심, 시기, 질투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쟤들을 악마라고 칭한다면 당신은 악마도 못 되는 존재야. 당신은 악마의 시다발이 하다 말어. 근데 그 길로 미통당을 끌고 간다고? 당신이 미통당이 이때까지 뭘 기여했는데? 그리고 그 길로 미통당 끌고 가면 그래도 미통당 지금 미래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약 100석 이상 만들어준 자유보수 성향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끌고 가는 미통당 지지할 것 같아? 지지 안 해.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야, 김종인이가 저렇게 설치는 것 내버려 두고 있는 너희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쪼다냐? 너희는 쪼다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통당은 당연히 김종인 대 반김종인 내부투쟁을 벌여야죠. 이거 무서운 싸움입니다. 왜냐? 이런 싸움 벌이기 시작하면 바로 문재인 586 집단의 살생부에 올라가고요. 그 이전에 조선중앙의 살생부에 올라갑니다. 더블 살생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586 집단의 살생부에 올라가는 것도 무서울 뿐만 아니라 이게 조선중앙의 살생부까지 올라가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오해해서 떠들 수 있는 소리 있으면 사람 그냥 바보 된다.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패고 그 김병관 팰 때 조선중앙 얼마나 패요? 약화시켜야 되니까. 박 대통령을 흔들어야 되니까. 흠이 없는데도 패잖아. 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그 양순환 미통당 당선자들이 그 싸움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 코 딱 꿰서 이렇게. 그 큰 소가 코에 있는 콧대에 하나 딱 꿰서 요만한 구멍 뚫린 요거 꿰서 요걸로 소를 끌고 가잖아. 콧대에 꿰인 거예요, 이게. 그것 떨쳐라, 얘가 잘라내서. 당신들이 소가 아니잖아. 저희가 그거를 해줘야 돼요. 자, 김종인은 문재인을 당선시킨 80살 할배고요. 황교안, 김용호, 박형준, 김무성, 유승민과 손잡고 4.15 총선을 말아먹은 사람이죠. 이 사람 보면 평생 무슨 창조커녕은 정치공학 내지 정치공작 외에는 어떤 창조도 없어요. 이걸 임명자는 누구냐? 조선중앙입니다. 밖에서부터 압력 넣어서 임명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김종인이나 이제 뭐 아무튼 미통당이 마땅히 형성해야 될 전선은 뭐냐? 지금 120년 전에 러시아 영국 대립과 같은 종류, 영미와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을 했던 것보다 더 살벌한 대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중 전쟁이. 한미동맹이냐 종중친북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이러고서 미통당에 치고 나와야 되는데 미통당에서 그 얘기 한 사람 있어요? 김종인 그 얘기 하나? 김종인 이때까지 모든 얘기 중에 북한 비판하고 중국 비판한 얘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보세요. 맨날 경제 민주주의 해야 되고요. 합리적 보수 해야 되고요. 중도 보수 해야 되고요. 뭐 이상한 소리만 했지 우리 삶의 본질적 조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한 자예요. 나이 80이나 먹어서. 자, 이런 자가 어떻게 정치 지도자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다가 억지로 갖다 앉힌 조선중앙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음모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야 될 전선은 미중전쟁이냐 중국 섬기기냐 이 전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야 될 전선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냐 덮고 가자냐 이 전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야 될 전선은 사전투표제가 이게 위헌소송해야 될 거냐 아니면 아닥하고 침묵해야 될 거냐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 전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 전선은 하나도 안 하고 뭐 윤미향 같은 거 터지니까 그거 나가서 깔짝깔짝거리고 윤미향을 깔짝거리려면 저 전팔육 전체주의 빨이 586들이 어떤 가증스러운 반일 파리를 본질적으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반일파리 시대 끝났다. 그걸 의미한다. 이 얘기는 아니야. 윤미향의 비리만 얘기예요. 보다 크게 보면 윤미향의 비리야말로 가장 애국적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반일파리가 이게 정말 흉악한 거였구나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애국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만 물고 늘어지잖아. 그것만. 본질은 얘기를 안 해. 주변부만 변두리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척하면서 그거를 앞장서서 80 먹은 노인네가 핵 하고 치고 다니겠다고 지금 저 자리에 처자빠져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좋게 보면 노추고 오해하자면 야, 이 사람 이거 전팔육의 에이전트 아니야? 저쪽에서 오다 받고서 미통당 망가뜨리라고 오다 받은 거 아니야? 혹은 오해하자면 이 사람 중국 간첩에 포섭된 자 아니야? 북한 해방이나 미중 전쟁이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의 폐악질 및 침몰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그냥 경제민주주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평등한 사회 이런 거나 떠들다가 당을 꼬라박게 만드는 그런 밀명을 띠고 그 자리에 앉은 노인네 아니야? 혹은 어쩌면 저 노인네가 본인 스스로 혹시 중국 간첩 아니야? 별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든창 얘기가 생각나는 거죠. 고든창이 그랬잖아요. 문재인이 북한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재인은 행보를 보면 북한 간첩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김종인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통당 21대 당선자들 정신 번쩍 차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국자연에서는 지금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또 미통당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그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읽겠습니다. 21대 땡땡땡 의원님께 다가오는 중국 붕괴 북한 해방 이후의 쓰나미
의원님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땡땡땡 의원님. 우리는 독립유권자 모임인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국자연 회원들입니다. 우리들은 현 여당의 폭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미동맹과 시장경제를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건전한 유권자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상당수는 현재 미래통합당 책임 당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의원님께 공개 서한을 드리게 된 것은 의원님께 간곡히 우리 자유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정세가 미중전쟁, 북한 해방의 기류로 접어드는 요즘이야말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미중전쟁이 나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는 중국을 무시무시한 기세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총회에서 무려 120개 국가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관한 국제조사를 결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숨가빠진 것은 우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3억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보다 빨리 차독수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주사제인 렘디시버를 치료약으로 사용 승인한 데 이어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한 프로드럭 방식 알약인 EIDD-2801을 승인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현실화가 다가올수록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옥죄기, 중국 때리기는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급변 사태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언제든 북한을 접수평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시시각각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분단 붕괴는 휴전선 남쪽에 거대한 정치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그간 종중 친북을 획책하던 세력은 일거에 휩쓸려 나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시장경제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쓰나미를 제대로 활용할 세력은 미통당, 미래한국당 뿐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1. 문재인 당선의 1등으로 공을 세운 공신 김종인 따위에게 빌붙어서 정치 장난을 일삼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 주십시오. 2. 민교국 등의 칼질을 한 하태경 따위처럼 동료를 팔아먹고 배신하는 짓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4.15 총선 사전투표 결과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유권자를 5일 간격을 두고 둘로 나뉜 주권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헌적 제도입니다. 3. 21대 미통당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조선중앙 같은 메이저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선중앙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퇴물 정치인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해내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투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조선중앙 등 구제도권 언론마저 친중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미중전쟁의 심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릴 것인가. 5. 미국 주도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 해방이 다가오는 있는 상황에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 흡수 통일 담론을 뛰어넘은 현실성 있는 통일 전략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전파할 것인가? 6. 문재인 586 집단은 사드 배치, 방위부 분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중국에 대한 거리 벌리기, 즉 디커플링, 한미일 삼각 공조체계 등과 관련해 사사건건 미국을 골탕 먹이고 어깃장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미국 백신 모데나, 영국 백신 차독스, 미국 치료제 렘데시버와 EIDD-2801 등을 조기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문재인 586 집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 대한민국을 중국의 운명 공동체로 주저앉히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7. 국자연이 모집하고 있는 사전투표제 위원 소송단에 참여할 것인가. 현행 사전투표제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자는 캠페인을 펼칠 것인가. 8. 4.15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에게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거국적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라고 제안하고 압박할 것인가. 의원님,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걱정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요구를 결코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시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의원님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신명을 바쳐 나설 것입니다. 반대로 의원님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저희부터 의원님을 퇴출시키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저희 자유시민과 의원님 사이에 굳건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지역 주민의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년 전에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영국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세계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당시 영국 의원 에드먼드 버크가 입후보했을 때 한 연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부름꾼, 즉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표, 레프레젠터티브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국가의 편을 들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성향임을 숙지하시고 저를 뽑든지 마시든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당선됐어요. 200년 전에 그러니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각성해서 힘을 구축해 주지 않으면 미통당 의원들은 전부 여기 콧구멍에 이렇게 콧뚜레깨가 소처럼 이렇게 끌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김종인이 끄는 대로, 조중동이 끄는 대로, 문재인 586이 끄는 대로, 중국이 끄는 대로, 북한이 끄는 대로. 그 대신에 그 지역이 당선된 지역이 전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데거든요. 원천적으로. 그럼 여기가 좀 더 세련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똘똘 뭉치면 지역 주민들이 못 끌려가요. 안 끌려가고 뻗댄다고요. 다음에 해먹어야 되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을 저희가 펼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저는 미통당을 뒤집어 엎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김종인이가 안 들어왔으면 그냥 뒤집어 엎기가 아니에요. 근데 김종인이가 들어왔거든.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저기 문재인 586의 입맛에 맞게, 중국의 입맛에 맞게, 평양의 입맛에 맞게, 조선중앙의 입맛에 맞게 미통당을 조져 먹으려고 나섰거든요. 오케이, 그럼 미통당 내부를 우리 싸움터로 만들자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9개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싸움을 하겠다 이거예요. 첫째, 독립적 개인으로서 끊임없이 식견을 가다듬는 자유시민이 된다. 둘째, 지역 선거구에서 뛰는 뜻있는 자유시민들, 즉 지역 활동가들을 우리 중에서 발굴하고 배출한다. 셋째, 지역 선거구별로 조직화된 자유시민을 형성한다. 넷째, 시민단체, 국자연에 모여서 미통당에 입당하는 자유시민이 된다. 모여서 입당해야지 개별적으로 입당해서 서로 누군지 모르면은 힘이 분산돼 가지고 서로 사냥당해서 죽어요. 하나하나. 다섯째, 국회의원을 비판, 견제, 견인하는 조직화된 자유시민이 된다. 여섯째, 대선에서 후보 선정에서 단선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조직화된 자유시민이 된다. 일곱째, 지방선거에서 광역장, 기초장의 후보 선정에서 당선까지 조직화된 자유시민으로서 활동한다. 여덟째,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대거 진출시키는 조직화된 자유시민이 된다. 아홉째, 교육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지식인 종교인과 결합한 조직화된 자유시민이 된다. 이 아홉 번째가 바로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싹쓸이해 버리는 거죠. 저희 쪽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준비하면. 자, 이거요. 제가 교육감 선거 한 두세 차례 옆에서 곰곰이 잘 들여다봤고 또 뛰어보려고도 하고 좀 뛰어본다는 게 제가 후보로 뛴다는 게 아니라 후보는 자격도 없어요. 교직을 잡은 적이 없으니까. 반전교조 성향 괜찮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감 만들어 볼까 뛰어보고 했는데 일단 조직 기반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요. 이게 선거가 대선급 선거입니다. 인구 1000만. 경기, 서울 이런 데는 대선급이에요. 선거가. 서울 같으면 임시연락사무소 49군데를 하루아침에 내야 돼요. 그럼 조직화된 집단이 한 5,000명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걸 못 치러내요. 5,000명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조직이 없다고요. 프로분된 조직이, 증명된 조직이. 조직이 없으니까 아무나 못 뛰어들어요. 저걸. 돈 한 20억 깨먹어도 괜찮아. 나 그 대신에 저거 교육감 장악해서 뭐 한탕 할 수 있어. 되게 뭐 이런 어떤 속내가 있지 않으면 참 뛰어들기가 곤란해요. 그 박선영 의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돈을 좀 만들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손해 많이 봤잖아요. 박선영 후보. 그때도 조직이 약했거든. 근데 요새는 한편으로는 조직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물론 아직도 요만하지만 옛날엔 이 정도도 못 왔어요. 이제는 많이 강화돼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 저희가 이제는 이게 돼 있으니까 교수들 중에 교육감 선거 나가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제가 저보고 만약에 마음 먹고 그런 사람들 한 100명 전국적으로 발굴해 볼까? 그럼 최소한 50명, 60명 이상은 발굴할 것 같아요. 옛날엔 그거 발굴이 안 됐어요. 말을 못 붙여봐, 말을. 또 누가 괜찮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교육감 선거 제가 보기엔 특정 지역 빼고 상당 지역에서 거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한 2년 남았죠.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NGO, 저희는 이제 국민주권 자유시민제인데 지역별 유권자 조직으로 모이고 또 거기서 상당수가 괜찮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미통당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서 미통당 뒤집어 엎어버리는 김종인 대 반김종인 전선을 만드는 그 투쟁에 나서면 됩니다. 9가지 실천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www.freecitizen.kr 거기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거기 /bd/10에 가시면 이제 이건 본인은 이제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거기서 저거 가입량 받으셔가지고 당원 가입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당원 가입.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는 더블 멤버십 가입 양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한쪽으로는 미통당 가입 양식, 그 위에는 저희 단체 가입 양식. 그렇게 된 거 보내주시고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 소송단에 좀 참여해 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지역활동가도 신청해 주시고 지역활동가는 010-6368-9901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